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부동산 세제, 지방세제 세 번째 세금, 자, 입문서 59페이지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자, 이 재산세도 우리 부동산 세제의 지방세 핵심 세금이 되죠. 재산세. 그래서 이 재산세라는 세금에 대해서도 개념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죠.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을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재산세 하면은 과세 기준일 현재 이제 재산을 소유하면서 재산을 소유하면서 재산을 사용수익 하는데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면서 그래서 사용수익 하는데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의 성립에 있어서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 1이 되겠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된 날음이죠. 그래서 과세는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겁니다. 6월 1일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재산을 소인데 이 재산하면은 모든 재산에서 이 재산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겠다. 당연히 대상이 재산이 되겠죠. 그럴 때 과세 대상은 5개가 있다. 5개로 구분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바로 정리하면 5개가 있다. 자, 재산이 이 재산을 소유하면서 부과되니까 당연히 소유하면서 그래서 소유한 자가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는 소유한 자가 의무자가 되겠다. 네, 소유한 자가 의무자인데 역시 또 구분하겠지만 이 소유한 자도 원칙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는 다음 단계입니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의무자가 된다. 그럴 때 소유자가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데 부과를 해요. 사용수익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좀 어렵지만은 응익과세한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응익세라고 하는데 요 이익이라고 하는 건 요거 사용수익, 요 이익을 맞대면 돼요. 사용수익, 효익을 의미하죠. 재산을 소유하면 어떤 이득을 얻으니까, 효익을 얻으니까, 수익을 얻으니까 그에 따른 과세하는 세금으로 어떤 효익의 수익의 대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응익과세 또는 응익세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응익과세가 좀 구분이 되는 게 사용수익의 의미지만 재산세도 그 재산 물건 그 자체로 부과하는 물세라는 성격을 지니는데 재산세 특징은 인세 성격도 함께 지닙니다. 그 말은 그 물건 재산 중심으로도 부과하지만 인적 요소도 가미된 세금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게 재산세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세와 인세를 함께 지니고 있는 성격을 짓는다. 후에 제가
과세 물건을 좀 정리하고 나면은 인세 물세에 한 번 더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사용 수익하는데 매년 부과한 세금이다. 역시 재산세는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하면 내면 끝나는 세금이에요. 취득하면 세금 내는 거죠. 매년이 아니죠. 그런데 재산세는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 기준 6월 1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 7월 달, 9월 달에 부과가 되어지는 게 재산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재산세 세금의 부과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곳을 발급하여 징수한 방법이죠. 보통 징수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라는 규정과 가산금 규정이 적용이 있어서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적용이 되겠죠. 이런 틀 생각해 보세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가 스타트예요. 앞에 절차 과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이유는 보통 징수는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체납을 하면 가산금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후착 정리 많이 하겠지만 고지서 발급해서 징수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을 정리할 때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라든가 병기세라든가 부가세라는 세금 등도 구분해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재산세라는 세금에 있어서도 지방세로서 우리가 통합이 돼서 재산세 도시적분,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의미로서 과거에 도시지역에 있는 재산에서 부과된 세금이 따로 있었는데 이 재산세 도시 지역분은 규정을 둬서 재산세라는 세금에 합산해서 부과할 수가 있는 재산세 도시 지역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는 역시도 이 지방세로서 역시 당연히 보통세가 되는데 보통세에 해당이 되면서 지자체 세목에 따라 재산세라는 세금은 시군세에 자치구세에 해당이 된다서 시군 구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특히 물납이라는 규정과 나누는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세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정리한 내용들이 교재 59페이지에 특징이 있죠. 그 특징에 많은 내용이 다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특징을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항상 개념을 끌고 와서 특징을 같이 정리하는 거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데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하겠다. 제가 취득세 도 그렇고 재산세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뭘 강조해요? 이 개념을 정말 저는 중시하는 강의랍니다. 그 개념 정립이 되어야 세금의 혼돈하지 않는 겁니다. 규정을. 그 세금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니까 규정을 읽어가면서 오래 가지는 못한 겁니다. 그 세금의
개념이 정립이 됐다는 것은 그 세금을 안다는 겁니다. 구체 내용들을 정리 나가지만 그 세금의 기본적인 성격을 아니까 그런 규정들을 해나가면서 이 세금의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규정이 그렇지 정리됐구나. 법에 규정이 되겠구나. 이런 걸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페이지 봐보시면 자, 과세 주체가 나오죠. 자, 그럼 과세 주체는 자, 이 지방세로서 시군 구세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 구청장인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주체하면은 재산이 있습니까? 속하 있는 이 지자체장인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 과세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 세금을 주는 누구다? 지자체장인데 재산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구세를 놓으면서 과세 주체 또는 과세권자. 과세권자 하면은 시장군수 구청장인 지자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면서 부과한 세금인데 이제 과세 대상이 재산이었죠. 그래서 과세 대상을 한번 보죠. 과세 대상은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라고 그랬죠. 자, 물건 객체는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한 손이 5개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과세 물건 대상 이렇게 5개란 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인 대상 재산은 5개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 되는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이 있고, 자, 주택이 있고, 선박, 자, 항공기가 있습니다. 항공기가 있다. 자, 그럴 때, 자, 왜 이렇게 5개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세 번째 주택 때문에 그럽니다. 자, 지금 토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주택은 자, 굳이 이걸 자, 언급해 보면은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다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동산 아니죠? 동산 아니면 부동산이죠? 우리가 부동산 하면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기본이죠. 지방세법상. 그런데 재산세는 이렇게 주택을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주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 재산은 부동산에다 선박이나 항공기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범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재산세 과세의 물건은 한 손도 5,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 그래서 앞에 한자를 따면 자 5자가 되겠죠. 5자를 뭐 끊어지는데 그래서 토건주 선항이 되겠다. 그래서 토건주 선항하면 되는데 너무 좀 맥이 없지 않아요. 자, 이 5 물건 중에 뭐가 키다? 주택이잖아요. 그 주택을 좀 강하게 해야 되죠. 왜? 오래 인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하면 토건주 좀 강하게 토건주 선항 이렇게 구분해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다시 하겠지만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를 기타분 재산세로 구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 공부할 때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의 기타분 재산세로 구분을 잘하는데
뭐 선박한 거는 부동산 아니니까 개념 구분만 하면 되겠죠. 그럴 때도 선박 항공기도 재산세 과세 물건이 됩니다. 토건주 선항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자 토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에 범위가 있겠다. 범위. 자, 또는 이 범위를 토지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정의를 할 수 있다. 범위나 자, 과세 물건의 정의. 자, 이 정의는 쉽게 가야 됩니다. 시간다.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 건축물의 범위, 선박, 항공기의 범위하고 똑같습니다. 한자도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설명 전에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끌고 왔죠. 그런데 주택은 끌고 오지 않았죠. 주택은 자, 취득세에 사용하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 제일 신경을 써야겠다 그 말이야. 재산세에서 주택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사용하는 주택이 아닙니다. 집인데 뭐가 집이 틀립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게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자, 토지분, 건물분 하면 한번 취성 병영에서 한번 복습 겸해서 토지 하면은 앞뒤 다 잘라버려도 모든 토지가 되겠다. 취득세도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재산세에서 토지라고 하는데 취득세 토지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도 안 틀린다. 개정에 의해서 동무대로 개정제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토지 정의가 범위가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개정에서 취득세가 좀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같아졌어요. 모든 토지라는 거. 자, 그럼 이제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을 건축물 범위라고 했고, 선박하면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이 불문한 모든 배가 선박,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는 항공기, 하이드릭 항공기 등을 항공기 범위라고 하겠다. 이미 취득세에서 사용한 용어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강조했듯이 주택하면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법상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법 등에서 이 주택법을 하게 될 때, 특히 공법에서 그건 주택법상의 주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법상은 자, 주거용 전기가 당연히 주택이니까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화지는 즉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는 공화지로 건축된 구조로 된 건축물 땅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게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별장이 있어요. 이 별장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주택분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별장을 주택분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주택법상에 주택을 쓰는 겁니다. 지방세법상 주택은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별장은 늘
주거로 쓰지 않고 휴양도로 쓰는 건축물 사치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재산세는 자 사치성세는 가지고 있지만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분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주택법상에 주택을 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주택은 토지라든가 건축물,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제외라는 말이 대상서 제외가 아니라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주택의 집의 땅도 토지고 집의 건축물도 건축물인데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이 주택은 자 만약에 단독주택이라면 이게 단독주택이죠. 이런 단독주택이 있어서 이 토지는 토지고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토지분 대상도 아니고 건축물 대상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집은 집이다 그 말이에요. 집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집의 땅과 건물을 구부르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는 겁니다. 땅과 건물을 통합해서 주택분을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변천이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좀 학년이 제가 뭐 기본서 정도 개수를 언급하면서도 자 이랬죠. 기본 정도에서는 학년 곱하기 2라고 그랬죠. 본인이 3학년인지 4학년, 5학년인지 생각해봤죠. 학년이 좀 높으신 분들은 워낙 예전부터 재산세라는 세금을 많이 세금을 내봤으니까 아무리 관심을 덜 했어도 그 과거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건물은 건물대로 땅은 땅도 세금 따로 낸 수 있었을 거고 가지 통합에 낼 수는 있었을 거고 그럼 또 주택에 또 빠져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많은 변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지만 우리 생각 이런 거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 세금이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뭐 세금을 알아서 내는 건지 아니면 고소가 나오는지 다 역시 뭐 관심은 주는 사람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또 세금 내야 되냐? 얼마나 될까? 그러면 생각하는 거지. 이게 지방세고 지방세는 또 어느 정 구세인지 뭐 도세인지 그리고 이걸 알아서 내야 되는지 신고 고소 나오는지 또 날라왔네. 또 얼마 나왔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생활했기 때문에 왜 세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시험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부동산은 경험 많죠. 근데 경험을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활용할 경우 있고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시험적으로 갔을 때 조금 혼동이 있으니까 제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제가 공통이 뭡니까? 세법 공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너무 지금 시작부터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게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주택분 재산세로 크게 구분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면 입문이고 기본서 과정할 때도 제 입에서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을 해나갈 때 그렇지. 땅하고 건물은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부과를 하는데 집은 땅과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라는 걸 따로 부과하는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이 토지와 건축물 보면 주택이 만약에 포함이 돼버리면 집은 집대로 세금을 내고 또 집의 땅은 또 땅대로 세금 또 내야 되고 건물은 건물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말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독립된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는 걸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6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주택의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주택의 구분. 이 주택의 구분에 있어서 쉽게 하면은
자, 세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생활하면서는 저는 겸용된 주택이다. 뭐하고 겸용된 주택일까? 상가 등하고 겸용된 주택이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 하면서는 겸용주택 대신에 더 많이 사용한 게 뭐예요? 상가주택. 지금 상가고 주택이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가주택 등에서 이걸 세법상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택은 독립된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겸용주택의 판정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동에 건물이 있고 한 구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히려 핵심은 동인지 군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저 개념 정리하고 있으니까 세법 공부하면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내용이에요. 시험도 잘 나오고 그럴 때 한 동의 건물인지 한 구의 건물인지, 왜? 그 겸용주택의 판정이 다르거든요. 결론부터 한 동의 건물은 주거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는 결론 각각으로 판단한다. 각각. 주거와 비주거를 크냐 작냐를 따지지 않고 각각으로 구분한다. 그 말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한 동은, 그런데 한 구의 건물에 있어서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 절반 이상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 면적의 주거로 사용 면적이 절반 이상 주거로 사용을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재산세를 부과를 할 때, 자, 그러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냐, 절반 이상의 주택일 때 주택으로 보냐, 각각 주택으로 볼 것이냐, 절반 주택일 경우 주거일 때, 자, 절반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면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이. 자, 이 규정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한 동의 건물의 규정이냐, 한 구의 건물의 규정이냐 그 말이. 그랬을 때 열심히 각각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전체 면적의 주거의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열심히 기억해놨어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한 동의 건물의 규정인지 한 구의 건물의 규정인지를 구분이 안 되니까, 판단이 안 되니까 이걸 아무리 기억하고 싶으면 이것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반복적으로 정리되겠지만 한 동은 자, 나무 목자의 동력동자, 이게 한 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좀 한문을 좀 써봤습니다. 제가 한문 잘 안 쓰잖아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한문 말씀 드린 얘기 났는데, 한문은 쓰다가 틀리면 안 있으면 못하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한문은. 뭐 대부분 한문을 보고 읽을 줄 알지만 갑자기 쓰려면 생각 안 나지만, 만약에 지금까 표현이 틀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 동은 한번 써드리려고 제가 쉬는 시간 한번 써보고 왔습니다. 한문도 보고. 그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이 동은요, 공통체적인 건물의 동입니다. 공동체적인 건물. 그렇기 때문에 뭐 공동이 건물 하면은 뭐가 사니까? 공동체적인 건물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의 규정은 이해를 하실 때 아파트를 좀 바탕을 두라 그 말이에요. 뭐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주거용과 비주거분이, 자, 이게 주거 사용 않는 부분들 별도, 앞에 있는 상가 건물도 있지만 앞에 있는 우리 해관도 있고, 자, 이런 일반 건물도 있죠. 자,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 동의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파트예요. 절반이 주거용이면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면은 자, 뭐 여러분 아파트 생각해보세요. 오른편, 왼편 저 입구에 일반 건물에서 뭐 관리사무소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일반 마을 회관도 있을 것이고 자 우리 뭐 어린이들이 계시는 공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전부 주택이 돼버린 겁니다. 왜? 공동 기본적으로 아파트 틀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세대가 많으니까 그렇게 오십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서 다 주택으로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동의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로 사용한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구면요 개별 구축물 형태, 구니까 개별 구축물 형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은 자 이런 3층 건축물에 아래층은 식당, 2층 주택, 3층 주택. 이게 3층 건축물에 이런 건축물 많죠. 주위에 상가주택 못 봤습니까? 1층은 식당인데 2층, 3층은 주택이잖아요. 그건 안 봤습니까? 이런 게 항구 건물의 형태다. 그 말 항구 건물. 항구 건물의 형태에 있어서는 하나의 개별 구축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거용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주택으로. 현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아직 여기 못 따라옵니다. 법의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이유는 공시가격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 현실은 아마 뭐 세가지 흘러가면 아마 그 정리될 텐데 그래서 한 동의 건물에 있어서는 자 주거인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또 연상을 시킵니다. 항구 개별 건축물의 형태는 3층 건축물 항상 기본 틀어놓고 1층은 식당이죠. 지글지글 여기 삼겹살집이에요. 지글지글 고기 볶습니다. 냄새 좋네요. 자, 철저 고기 볶습니다. 2층은 주택이니까 커겁니다. 3층도 주택이니까 커겁니다. 코를 너무 심하게 골잖아. 코를 심하게 고니까 다 전체를 코고는 소리를 봐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코를 많이 고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제 본인은 뭐 코를 안 곤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뭐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고는데 근데 제가 항상 우기기도 하는데 본인이 더 곤다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제가 제 조금 뭐 약간의 아픈 말씀 드린 거 있지만은 코 고는 걸 생각을 해서 3층 건축물에 아래층 식당 지글지글 고기 볶는다. 2층 코 골고 3층도 코 고는 소리. 코 고는 소리가 절반 이상이면 코 고는 소리를 봐버린다. 전체를 이렇게 한 동하면 아파트, 한 고면 3층 건축물 이런 틀을 놓고 규정을 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또한 제가 입문 과정에 이런 내용까지 설명하는데 상당히 좀 마음이 좋긴 하지만은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좀 죄송도 하네요. 이걸 입문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교재에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세금이다 보니까 설명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자,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주택이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항구 주택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이걸 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법상에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단독주택. 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재산세 주택의 구분입니다. 저는 이 다가구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은 땅과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이 다가구 주택이 있어서 항구 주택을 왜 주택은
주택별로 부과를 하니까 한 곳 주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럴 때 저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다가구 주택은 자 이런 단면들 보니까 5호 주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호 자, 이 5칸 만들어 봤어요. 5칸에 각각의 짐가 출입구가 있겠죠? 출입구가 있다. 자, 이럴 때 자, 제가 다른 컬러는 표시하겠지만 노란색이라든가 파란색의 짐가 척호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칠판에 보기는 좋은 것 같아도 잘 얘는 문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가 설명만큼은 자, 컬러를 사용합니다. 자, 특히 보세요. 노란색 B급, 빨간색, 파란색, 자, 하얀색 B급, 그 다음에 그냥 무색. 자, 맞죠? 이게 뭡니까?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의 한고 주택은 대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도 구획된 분을 한고 주택으로 봅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구획된 분을 한고 주택으로 본다. 노란색 또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해서 구획됨을 한고 주택으로 본다. 자, 이제 파란색도 한고 주택으로 본다. 하얀색도 한고 주택으로 본다. 자, 무색도 한고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재산세에서는 뭘 연상하면 되냐? 자, 우리 분필의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있잖아. 안 그래요? 사색. 일반적으로 사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의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컬러별로 구분된다. 그 말이에요. 컬러별로. 왜 빨간색이 안 그려지죠? 컬러별로. 아주 총선을 보기는 좋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산세의 다가구 주택의 한고 주택의 범위는 컬러별로 색깔. 이러면은 정리 쉬워요. 우리 본 시험에도 여러 번 나온 지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카우션 주의 드렸죠? 재산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아닙니다. 지금 파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데서의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팔 때 지금 보유에 따른 재산세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자, 그럼 이제 이 주택의 구분에 따른 겸용주택과 다가구 사무를 구분 한번 해드려 봤죠. 자, 이제 기본 틀을 잡아서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규정이 있는데 선박 항공기를 한번 주시고 참고에 좀 공부하고 사실이 다른 경우 나오네요. 자, 이거 한번 보고 뭐냐면은 재산세라는 세금은 이런 대상은 주식은 마찬가지인데 토지분 건축물 주택 항공 선박으로 부과를 하니까 재산세에 있어서 그래서 과세 대상에 재산세 현황 부과가 있습니다. 현황 부과. 자, 그러면 재산세를 현황에 고려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 현황 부과는 공부상 등재 자, 상황이 있고 사실상 현황이 있더라 그 말이야. 현황. 그러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같은 경우가 다 일반적이죠. 그래서 공부상 등재와 사실상 현황이 같은 건 일반적인데 다를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공부상 등재와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보의 원칙에 따르는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경우가 현황과의 원칙으로서 저는 공부상이 공하고 사실은 사하고에서 공과 사가 싸우면 누가 이기면 사가 이긴다. 일명 쩍수우열의 법칙. 공은 숫자가 없잖아요. 제로잖아요. 사는 숫자가 4명이라는 게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무리 싸우면 이기겠죠. 그래서 공과 사가 싸우면 사가 이긴다. 여기는 취득서도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재산세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제 토지는 더 그러잖아요. 토지는 자 공부상으로는 전이에요. 배추밭이에요. 근데 배추밭에 자갈 깔아놓고 주차장 용지로 쓸 수 있거든요. 공부상은 전이에요. 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외곽 한번 나가보세요. 좋은 식당들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관련 데는 원래 규모가 있는데 뭐 옆에 되니까 그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자갈 깔아놓고 주차를 쓸 수 있잖아요. 임시로 쓰는 건데 그걸 재산에 부과할 때는 지목은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건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공부가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공과 사가 싸면 사가 이기다는 재산세 현황과의 원칙도 한번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럼 이제 주택인데 재산세 부분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부분 중 하나가 토지분이에요. 이 토지분 재산세랑 구분이 나오거든요. 그 틀은 연관하게 이어서 나서 정리해 드려야 되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토지분 재산세 구분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려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